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지난밤 안녕히 주무셨나요? 누군가의 숙면을 빌어주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치 못한 수면은 다양한 질병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가벼운 두통과 같은 증상들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치료가 되기도 하죠. 최근 들어 바쁜 일상생활이나 날씨의 영향으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밤의 불청객인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신경과 전문의 정유진 교수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창 교수를 다정다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정 교수님,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으로 밤에도 계속되는 열대야라든가 여러 심리적인 이유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다 통틀어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불면은 일반인들의 약 3분의 1이 호소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불면증은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하거나 또는 잠을 자더라도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거나 아니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 이상을 일컫는데요.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잠을 잘 못 이루는 게 불면증인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잠에서 일찍 깨는 경우도 불면증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랍네요. 장 교수님, 그렇다면 불면증에도 종류가 다양한 건가요? 불면증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불면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 급성 불면증과 만성 불면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 불면증은 수일에서 수주 동안 잠을 못 자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형태는 대개 흥분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나 사업상 중요한 만남을 앞둔 사람, 부부싸움을 한 후 이럴 때 볼 수가 있고요. 또 열병을 앓는 등의 신체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만성불면증은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불면증을 의미하는데요. 국제수면장애 분류에서는 지속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만성불면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 있거나 잠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는 경우로 오히려 불면증을 만성화시키게 되는 거죠. 네. 수면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급성 불면증 그리고 만성 불면증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간단하게 원인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면증을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1차성 불면증과 2차성 불면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성 불면증은 다른 유발 요인이 없이 수면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고 자고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2차성 불면증은 어떤 다른 질환과 동반되는 불면증을 말하는데요. 동반되는 다른 질환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성 사지운동증, 일주기성 수면장애와 같은 이런 수면장애들 또는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 등이 있을 수 있고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 치매, 파킨슨 같은 신경과 질환도 불면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질환이 함께 동반된 불면증이라면 더욱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교수님.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어떻게 많은 편인가요? 네, 불면증의 유병률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그중에 절반 이상이 만성 경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정도 높고 노인에서 더 증가하는데 국내 60세 이상 노령 인구에서 약 3분의 1 이상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만 보아도 통계적으로도 불면증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증가한 게 보이는데요. 2016년에는 약 50만 명, 근데 2020년에는 약 67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야,
이 불면증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해를 거듭하면서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수님 이렇게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면증 환자의 꾸준한 증가 추세의 원인 중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로 보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신체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불면증의 주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노인이 되면서 소외감, 불안, 걱정이 늘어나고 또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 문제도 늘어나고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등 신체적 질환에 따른 불편함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 불면증은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코로나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 활동이 위축이 됐고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불면증이 큰 폭으로 느는 양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불면증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불면증, 우울증 등이 모두 증가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몸의 노화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불면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도 있지만 질환을 동반하는 불면증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동찬 교수님,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네, 수면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잠잘 때 호흡이 일정하지 않거나 무호흡을 호소하면서 호소하는 수면장애 한 종류인데요. 수면무호흡으로 관찰되는 증상으로는 크게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코골이인데요. 수면무호흡증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증상으로 보통 70에서 95% 정도의 환자들이 코골이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자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고 또 이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서 깨거나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 중에서는 수면 중에 입을 벌리고 구강호흡을 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자주 입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수면 중에도 입을 많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자는 중에 호흡이 안 된다면은 우리 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면은 신체의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신체적으로는 심장이나 폐질환, 또 위장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깊은 수면을 못 취하게 돼서 성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만성 불면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피로를 누적시키고 이로 인해서 집중력, 사고력,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장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아무래도 짜증을 많이 내게 되고 또 잘 다투게 된다든지 또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은 또 개인적인 고통이나 질병 경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또한 낮에 주간 졸림증을 증상을 일으키게 돼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 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장거리 운전사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어떤 이런 주간 졸음증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수면 무호흡에 관한 오해와 진실. 옆으로 누워서 자면 수면 무호흡이 완화된다.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요. 교수님, 내용이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세모. 네. 왜 세모인가요?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거나 하면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네. 환자들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비만하거나 또는 수면 무호흡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옆으로 자거나 하더라도 크게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용 마우스피스는 수면 무호흡 완화에 도움을 준다. 예, 이것도 O일까요? X일까요, 교수님? 네, 이것도 세모입니다. 왠지 저는 O일 것 같았었는데 왜 세모인가요, 교수님?
효과적인 환자분들도 있지만 모든 환자에서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무턱이라고 하죠. 아래턱이 덜 발달한 그런 무턱 환자들이나 아니면 턱이 좀 뒤로 발달돼 있는, 뒤로 물러나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중증도가 심한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자거나 수면용 마우스피스를 착용하는 등의 노력이 효과는 있지만 모든 환자들에게 다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혹시 수면 무호흡증 외에도요,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하지 불안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갑자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나타남과 동시에 다리가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감각 증상이 동반되는 감각운동신경 질환입니다. 이런 감각운동 증상은 다리를 안 움직이고 있는 안정 시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야간에 악화돼서 수면 장애나 그 다음 날에 주간의 업무 장애, 우울증 등을 함께 동반하게 되고 만성 불면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있는데 다리를 막 움직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지 불안증후군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다 밝혀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검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의 철분 결핍이 일반인보다 높고 또 철분이 부족한 임신 상태 아니면 만성 콩팥 질환자에서 하지 불안증후군의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분을 정맥 주사하였을 때 하지 불안증후군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도파민 제제가 하지 불안증후군에 임상적으로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도파민 그리고 철분이 하지 불안증후군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불면증이 그저 잠을 잘 못 이루는 그런 증상인 줄만 알았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증상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정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 불면증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료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면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는 평소 수면 습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의 30% 정도에서만 자발적으로 불면증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면증 진단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한데요. 이제 수면 일기를 작성하게 하고 활동 기록계를 같이 사용하게 해서 일주기 리듬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실제 수면과 주관적 수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이 불면증인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설문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검사를 통해서 현재 불면증이 어느 단계인지 파악이 된다면은 그 단계에 따라서 원인이나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죠? 이제 급성 불면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등의 유발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경우이고 그 스트레스가 단기간 내에 없어진다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특별히 불면증을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대부분의 불면 증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면증이 만성화되고 주간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수면의학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성 불면증 같은 경우는 원인 질환이나 동반 질환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불면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자신의 잘못된 수면 습관이나 믿음을 교정하고 수면제를 줄여서 끊어주는 인지행동 치료가 만성 불면증의 첫 번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과 같은 수면 장애가 동반된 불면증일 경우에는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면 장애의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는 수면다원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실제 수면 중에 우리의 뇌와 눈, 그리고 근육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하는 검사인데요. 뇌기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뇌파 검사부터 눈의 움직임을 보기 위한 안전도 검사, 그리고 근육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근전도 검사, 그리고 심장 리듬을 보기 위한 심전도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불면증 환자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또 수면증 이상 행동 등의 다른 수면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 환자 모두에게 수면 다원 검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진단이 불명확하다거나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등의 효과가 없는 경우 정확한 진단과 알맞은 치료를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수님, 그러면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환자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치료는 양압기 치료입니다. 비만한 경우에 보통 증상의 중증도가 심한 경우에 양압기를 사용해서 잘 때 호흡이 좋지 못하면 공기를 강제적으로 넣어주는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마스크 같은 거를 쓰고 자는 걸 말합니다. 네. 그 본체에 연결돼 있어서 그런 작동을 하는 거고요. 또한 그 외래에서 환자를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내시경을 통해서 코부터 후두까지 숨길 쪽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 확인을 통해서 편도선이 크거나 아니면 코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편도선 절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비강내 수술, 코골이 수술 중에서 환자에 따라서 적당한 수술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를 왠지 좀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 교수님 보통 수면제는 보통 잘 치료를 권하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수면제를 처방하면 잠을 잘 자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불면증에는 적절한 수면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불면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일시적일 수가 있고 수면 무호흡이 원인인 불면증에는 수면제 종류에 따라서 수면 무호흡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 복용이 장기화되면 약에 대해 적응하게 되고 또 내성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수면제를 점차적으로 증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환자는 수면제에는 부작용이 있을 거야, 중독될 거야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자의로 중단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면제 중단에 금단 증상이 생기면서 불면증이 악화되고 다시 또 수면제를 복용할 때는 더 높은 용량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이 없이는 못 잘 것 같은 불안감까지 동반이 되면서 수면제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이 지속되게 되는 이런 수면제 처방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수면의학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불면증 치료에는 당연히 수면제 처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었군요. 이렇듯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의학 상식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불면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면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어떤 내용일까요? 낮잠은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 교수님 들어주시죠. 일단 정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낮잠을 많이 자면은 왠지 밤에 잘 안 잘 것 같은데 교수님 왜 그런가요? 보통 불면증이 있으면 낮잠을 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낮잠을 안 자고 낮에 몸을 엄청 피곤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잠도 또 못 잔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낮에 졸려도 참다가 못 자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서 못 자게 되고 결국은 수면 시간이 계속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한 2~3시경에 가장 졸릴 때 30분 이내로 낮잠을 자는 것은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잠으로써 부족한 전체 수면 시간을 보충해서 피로감을 좀 덜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못 자면 낮잠으로 보충하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잠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편안한 밤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몇 시간씩 장기간 자는 낮잠은 불면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긴 낮잠보다는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불면증에 도움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불면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복용할 시 치매를 유발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정답은 X입니다. 근데 왜 이런 내용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까요, 교수님? 수면제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졸피뎀 같은 약물이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저하가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약물들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실제로 치매 발병 위험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게재된 약 23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수면제와 항불안제가 모두 치매 발병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결과에서는 약물 복용 자체가 오히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치매 예방 효과를 주는 것 같기도 하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졸림과 이완이 유발되면서 좀 멍하고 집중력 또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증상이 약물의 효과에 따른 부수적인 증상이지 뇌 자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줘서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면의학 전문의와 상담하에 아주 고용량,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지만 않는다면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면제를 처방받게 되면은 치매 발병의 위험은 높지 않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불면증에 관한 마지막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는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준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단호하게 X입니다. 근데 보통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이 음주를 통해서 좀 잠을 좀 쉽게 주무실 수 있도록 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네. 정답은 X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해 네. 주시죠. 술이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오면 뇌 중에서도 깊은 잠을 유도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는 가바라고 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가바는 몸을 이완시키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신체 활동을 전반적으로 억제시켜서 잠이 잘 오게 하는 것이죠. 일종의 수면제 기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꿀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데요. 술을 마시면 오히려 수면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각성을 일으켜서 잠을 오래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를 만들고 또 가바 때문에 이완된 기도 근육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등을 유발하고 또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불면증과 그에 따른 각종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교수님, 이 불면증과 수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할 수 있는 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쉽지는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숙면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수면 직전에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카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좀 피하거나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앞에 정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거나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 빠른 취침을 위해서는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서 시계를 본다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어떤 전자기기의 어떤 불빛이나 이런 게 수면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그리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그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전화를 많이 보는데 이 수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교대 근무 등으로 밤낮이 이렇게 바뀐 채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대 근무는 신체 리듬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대 근무자 3명 중에 1명은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또 5명 중 1명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교대 근무자들이 근무를 마친 후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위한 생활 환경을 아주 많이 개선해 줘야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잠들기 전 한 2시간쯤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을 해줘서 몸을 풀어주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뇌를 이제 밤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질 좋은 숙면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니 한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노력 없이도 깊은 잠에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동찬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잘 자는 것, 숙면은 매우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코를 심하게 고는 게 아주 잘 자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는 자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중풍 등의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사망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예전에는 그 진단이나 치료에 관련된 수면 다운 검사라든지 어떤 양압기 치료가 의료보험이 안 될 때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이게 의료보험으로 편입되면서부터 환자분들의 큰 부담이 많이 없어져서 이런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꼭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의료비 부담으로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유진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의 생활 패턴과 생체 시계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불면증은 극복이 가능하고 이렇게 찾은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숙면을 되찾고 나아가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좋은 수면은 무엇이고 또 질 좋은 숙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밤 좋은 잠을 잘 수 있게 빌어줘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망상장애 중 하나인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궁금한 부분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